노령 인구에서 고혈압, 관절염에 이어 세 번째로 흔한 만성질환, 노인성 난청. 전체 노인 인구의 20%로 무려 440만 명이 난청 환자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입니다. 언제부턴가 TV 소리를 크게 해서 듣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 소리가 잘 구별되지 않는 경우 혹시 경험하셨나요? 이럴 경우 난청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노인성 난청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의 40%, 그리고 80세 이상 인구의 90%에서 발생한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발견해서 재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해 의기소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악화되면 치매 발생 위험까지 있다는 노인성 난청.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보청기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제가 보청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는데요.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네. 보청기는 본인의 난청 정도와 생활 환경에 따라 선택을 하는데요. 무조건 최고급형 보청기를 쓴다고 만족도가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기존 아날로그 방식은 작은 소리와 함께 큰 소리를 키우면 너무 왕왕거리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요즘 디지털 보청기는 작은 소리는 크게, 큰 소리는 적당하게 키워서 왕왕거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특히 말소리와 잡음을 구별하여 주변 소음은 작게 유지하는 기능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향 센서가 주변 환경 변화를 빠르게 감지해 사용자의 청력에 따라 주파수별로 필요한 음만큼 증폭해주고 외부의 잡음과 소음을 차단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향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런 이유로 요즘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고 하네요. 대표님, 보청기 종류도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보청기를 선택해야 하나요? 네, 먼저 청력 검사를 하면 그분의 난청이 경도냐, 중도냐, 고도냐 이렇게 난청의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청기 모양, 귀걸이형이라든지 오픈형이라든가 귓속형이라든지 또 안 보이는 그 초소형 고막형이라든지 이렇게 형태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모양은 똑같지만 그 보청기 속에 여러 가지 자동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 기능들을 잘 살펴보고 가격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보청기에 자동 조절 기능이 있다면서요? 네. 요즘에 나온 디지털 보청기는 예를 들어서 난청이 있으면서 이명이 있다. 그러면은 난청과 이명을 동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명 보청기를 쓴다든지 또 아주 높은 주파수 소리를 이제 난청으로 전혀 들을 수 없다. 그러면 소리를 복사해서 옮겨 들을 수 있는 스펙트럴 IQ 기능이 들어있다든가 또 사회생활을 예를 들어 많이 하게 되면 바람 소리라든지 기계 소리라든지 또 어음을 분별하는 소음 속에서 어음을 분별하는 기능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있는 일을 확인해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먼저 이비인후과나 청각 전문가에 의한 청력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환자 개개인의 난청의 정도와 형태, 외이 및 중이의 기형이나 염증의 유무, 직업, 연령, 사회활동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해 환자에게 가장 알맞은 보청기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70이 넘으니까 이 청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텔레비를 볼 때 리모컨을 가지고 식구 두 식구 사는데 한 사람은 자꾸 볼륨을 올리고 한 사람은 내리고 그런 차이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나도 모르게 왜 그런가 하고 나중에 이제 청력 검사를 하다 보니까 청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빨리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구나. 특히 노인성 난청 환자들이 듣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고주파수 영역을 낮은 주파수로 순간 복사 이동시켜 또렷한 소리로 제공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나노코팅 기술로 보청기 내부에 습기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특수 설계되어
잔고장을 최소화하여 보청기의 사용 수명을 늘렸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양쪽 귀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유가 있죠.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구분해야 되고 소리가 양쪽으로 들어와서 공명이 일어나야 또렷한 말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한쪽이 정상이면 나쁜 쪽을 껴야 되고 양쪽이 나쁘면 양쪽 다 보청기를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는 게 되셨다. 누가 왜 이렇게 못 듣느냐 할 때는 빨리 청각 재활 대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리를 계속 못 듣다 보면 소리를 잊어버리게 되고 말소리 구별력이 떨어지시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사회활동 하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또 학설에 의하면 치매 같은 증상도 빨리 도래한다고 합니다. 보청기를 껴가지고 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보청기를 사용해서 소통이 잘 되고 대화가 잘 되는 게 생활에 활력을 얻을 수가 있고 자부심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청각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유익하고 즐거운 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귀가 잘 들리지 않아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미세한 소리 조절까지 가능한 디지털 보청기로 난청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상대방과의 대화가 더욱 즐거워진답니다.